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HLB 핵심 투자 위험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의증권 증서와 리보세라립 약에 대한 일단 신약 허가에 대한 관련 위험, 그 다음에 관리 종목 지정에 대한 위험에 대해서 좀 코멘트를 드리겠습니다. 위 내용은 우리 증권신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기반으로 코멘트를 드리는 바 투자에 참고하십사 하고 보내드리는 내용이니까요.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지금 유상증자를 하면서 핵심 투자 위험, 이 증권신고서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검토를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투자자이신 분도 있을 거고요. 투자를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으신 분도 있을 겁니다. 네. 우리가 이제 사업 보고서라든지 분기 보고서라든지 여러 가지 회사에 관련된 내용들을 기업 탐방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이 서류 자료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각종 수많은 애널리스트들, 유튜버들, 투자에 관련 유튜버들 내용도 많이 있지만요. 정말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문자화 되어 있는 이 신고서를 보시면 투자에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 신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핵심 투자 위험, 이 회사를 투자하시면서 투자에 대한 리스크가 있지 않나 우려하시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회사 자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투자자들에게 보고하는 사항이니까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읽어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꼭 읽으셔야 되고요. 전부 다 읽어야 되는데 제가 이거 다 얘기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더라고요. 제가 다 쭉 살펴봤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알고 지나가야 되는 것들 3가지만 일단은 찾아서 좀 얘기 드렸고요. 추가적으로 이거 더 위험한데 라고 생각되는 게 있으면 또 방송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유상증자가 뭔지 처음이신 분도 있을 겁니다. 주린이도 있을 거고요. 예, 유상증자, 유상이라는 거는 돈을 내야 되는 거죠. 무상증자와 구별되는 겁니다. 예, 얼마 전에 무상증자 했던 기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HLB 관련돼서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었고요. 현재 내가 투자자인데 1000주를 가지고 있는데 그 투자자에게 10주를 주식을 더 줄 테니 대신에 할인된 가격으로 나에게 좀 더 자본금을 확대하는 데 있어서 투자를 해달라는 신고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하는 경우에는 자본금이 늘어나고 이 자본금을 토대로 투자를 더 단행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보면 이제 액면가 주가 5,000원짜리 주식을 유상증자를 하면 여기서 지금 HLB 같은 경우는 34,000원 정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확정된 건 아니고요. 그러면 HLB 현재 주가가 이래서 액면가가 500원이다. 예, 그러면 500원 대비 나머지 33,500원은 이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그 재무제표에 계정이 잡히게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이 자금을 토대로 이익잉여금으로 투자하는 경우도 있고 자본잉여금으로 투자하고 있는데 유상증자는 이 자본잉여금으로 투자를 하는 거죠. 요거는 이제 우리가 그동안 주식학개론, 재무학개론 마냥 얘기를 했는데 이 재무학개론, 재무가 얼마나 중요한지 대해서 다시 또 한번 알 수 있는 중요한 토대입니다. 일반적으로 좋은 기업들은 이 이익잉여금을 토대로 투자를 계속 이어가죠. R&D도 마찬가지입니다. 물건을 팔아서 그 물건을 팔은 이익금을 토대로 재투자, 삼성전자 재투자, 현대차 재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HLB는 그 이익잉여금이 없기 때문에 추가적인 임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투자자들에게 유상증자를 해서 투자금을 받아서 계속 사업을 영위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유상증자를 하고 있는데 이 과정의 일정이 이제 나왔습니다. 첫 번째 일정은 신주 배정 기준일이 9월 20일 지났어야 되는데 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7일로 신주 배정 기준일 28일에서 권리락일이 27일로 정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정도 되는 거죠. 오늘 1차 발행가액 확정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좀 주가 변동이 좀 있네요.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신주 인수권 증서 상장 거래 기간입니다. 이 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0월 18일부터 24일. 요게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메시지입니다. 우선 주식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요,
내가 유상증자를 할 돈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냥 가만히 기다리면 어떻게 되나요? 이 신주인승권 자체가 사라집니다. 꽝 그냥 공중으로 분해되는 거죠. 예. 근데 이거를 이때 18일부터 24일까지 뭐 2,000원, 3,000원, 4,000원 뭐 10% 정도 되니까 3, 4,000원 정도로 출발할 수 있겠네요. 뭐 4,000원 정도에 출발했어요. 그럼 그걸 띡 팔면 여러분들은 내가 그 HLB에 대해서 유상증자할 수 있는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파는 거죠. 쉽게 말해서 아파트 프리미엄하고 똑같은 겁니다. 내가 아파트를 청약했어요. 당첨됐습니다. 그럼 당첨됐으니까 10억이 당첨됐는데 나는 살 돈이 없어요. 대신에 이 아파트가 11억이 거래된답니다. 프리미엄 5천만 원 받고 다른 사람에게 파는 겁니다. 그러면 그 친구도 5천만 원 벌고 나도 5천만 원 벌고 둘 다 윈윈 하는 거죠. 예, 바로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나는 더 이상 유상증자 참여할 수 있는 돈이 없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18일날 무조건 팔아야 됩니다. 신주인승권. 이거 들고 있으면 안 되세요. 이걸 들고 있으시다가 나중에 청약도 안 하고 아씨 주식시장이 좀 위험한데 어떻게 하지? 그러면 실권되는 겁니다. 그럼 누군가 다른 사람이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예. 그 프리미엄을 파시면 그 3,000원이라도 100 주면 남아서 돈이 되는 거거든요. 그 돈으로 주식을 또 사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나중에 이제 좀 이따 얘기 드릴 거지만 이제 진양권 회장이 할 거래입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릴게요. 그거 하려고 지금 얘기 꺼낸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 24일날 주식이 이제 상장되는 겁니다. 예, 대신에 돈을 납입해야 되죠. 내가 1,000만원씩 투자했어요. 그러면 뭐 9%에서 990만원을 납입해야 되는데 90만원이 없어요. 난 1억을 투자했어요. 900만원 납입해야 되는데 900만원 없어요. 나 10억 투자했어요. 그럼 얼마입니까? 예, 9천만원 거의 1억을 투자해야 되는데 1억이 없어요. 진양권 회장이 지금 이 케이스입니다. 내가 지금 돈이 없기 때문에 주금 납입, 유상증자 할 수 있는 납입할 돈이 없기 때문에 나는 신주인승권 증서를 팔아서 판 돈으로 그 돈을 가지고 납입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상태입니다. 예, 그러니까 한 주식을 완전 다 잃어버린다는 얘기인 거죠. 예, 굉장히 위험한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최대주주 특수관계인 지분이 희석된다. 경영권 관련 위험이 있다라고 회사에서 이렇게 투자 위험 요소로 밝혔습니다. 유상증자 신주 8.06%, HLB 주식, 뭐 HLB 생명과학, 뭐 이렇게 해서 했는데 진양권 회장은 전액 참여할 수 없다라고 회사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 내용이고요. 참여 관련상. 그래서 주가에 대한 희석에 대한 위험이 있으니까 투자자분들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회사에서 투자 위험 요소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진양권 회장은 그 신주인승권 증서를 다 팔면 청약할 수 있는 배정 주식수가 10만 주 정도 된답니다. 네. 원래 배정 주식수는 77만 주를 청약해야 되는데 그러면 67만 주가 실권되는 거죠. 굉장히 안 좋은 거죠. 예. 그냥 이거를 참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회사는 회사 돈으로 하겠다는 거죠. 예. 그다음에 이현아 씨 주식도 엄청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는데 이현아 씨도 안 한답니다. 결국 2만 주밖에 안 되는데요. 왜 안 할까요? 참 이해가 안 되네요. 이현수 씨도 안 한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최대주주 지분이 관계자 지분이 줄어들 수 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그 사람들의 어떤 최종적인 판단은 본인이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그 증서를 팔아서 한 주도 안 하면 최종적으로 주식수가 7.3%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제가 이제 얘기 드린 것처럼 나는 돈이 없어요. 난 지금 10억 투자했는데 1억 가지고 올 수 없습니다. 그냥 저는 증서를 바로 팔아버리겠습니다. 근데 증서를 팔았는데 그 판 돈 중에서도 남은 돈으로 이제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돼요. 예, 그냥 나는 그냥 그 돈을 가지고 있으렵니다. 현금을 가지고 있으렵니다 해서 안 해버리면 진양권 회장의 주식수가 이제 861만 주 그대로 되면서 지분율 자체가 이제 줄어드는 거죠. 왜 그러냐면 다른 시장 참여자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8.06%에서 7.39%까지 지분이 또 줄어들게 됩니다. 네. 아이러니하죠. 회사는 리버스 LR입이 너무 좋아서 FDA 승인되고 앞으로 잘 될 거라고 계속 얘기하면서 엘바마 뭐 외국에 있는 기업을 계속 인수해서 FDA 상장시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영향을 다하고 있는데 대주주 지분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과거보다. 네.
돈이 없어서라고 핑계는 대고 있지만 그 외의 사람들은 왜 안 할까요? 이현아, 이현수, 진유림 여기 있는 분들은 왜 안 할까요? 회사 관계자, 특수관계인이라면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너무나도 잘 알 건데 회사가 엄청나게 성장하고 너무나도 좋아질 거라면 무조건 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여러분한테는 무조건 해라고 하면서 왜 여러분 돈을 이렇게 가져가면서 왜 자기 본인들 특수관계인들은 안 할까요? 요거 첫 번째 고민해봐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네. 그래서 이제 결국 구주주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구주주가 조금 애매모호하신데 누가 이게 구주주가 될지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이 고민을 해봤는데 과거에도 2020년도에도 5월 26일 날 그때 유상증자를 했었죠. 그때도 진양권 회장은 아예 그냥 돈이 안 되니까 현물로 주식을 팔아버렸습니다. 팔아서 증자를 참여했어요. 그때는 그래도 그 정도 의지는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또 그게 장중에 대주주가 주식을 파는 게 또 금감원에서도 보고 뭐 이렇게 하니까 여러 가지로 좀 불안한 거죠. 뭐 이거 이슈 이용해서 팔아먹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자꾸 태클을 거니까 그것도 지금은 위태위태합니다. 그냥 그래서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증서만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할지는 회장님밖에 모르는 거죠. 그렇죠? 증서 다 팔고 일단 증서는 무조건 팔겠죠. 참여 안 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참여 안 하실 분들은 반드시 증서를 팔아야 됩니다. 이거는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얘기 드리는 건데 이게 처음이신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잠을 하면서 종종 만나거든요. 주식을 처음 하신 분들은 전혀 이런 거에 대해서 모릅니다. 증서가 뭔지 유상증자 어떻게 하는 건지도 모릅니다. 나중에 증권계좌에 예수금에 돈을 넣어놔야지 그럼 증권사에서 전화 띠리링 옵니다. 그러면 이제 직원들이 계속 전화해서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냥 참여하실 건가요? 예수금 넣어두세요. 그럼 저희가 청약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화가 올 겁니다. 전화 받으셔야 돼요. 청약 아니면 증권사로 직접 전화를 하시든지 하실 분들은 그게 안 되면 또 청약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금 나 언제 하는지 몰랐어요. 그러면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몰랐어요. 안 됩니다. 그 날짜에 얘기했던 이 날짜에 돈을 납입하시고 그 날짜에 신주 배정 받으시고 주식 다 할 때까지 집중하셔가지고 참여하시든지 참여 안 하시든지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분율은 진양권 회장이 지금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최대 주주 합쳐서 10.4%입니다. 이 당시에 17%대였거든요.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2020년 5월 6일 날 17%였는데 지금 진양권 회장 포함해서 합쳐서 10.4%밖에 안 됩니다. 진양권 회장은 이제 8%에서 7%대로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17%가 특수관계인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특수관계인이 왜 지분이 없어졌을까요? 이 부분은 여러분 주식을 오래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대주주나 특수관계인이 빠진다는 것은 좋은 징조는 아닙니다. 회사를 정확하게 알고 회사 내부자가 주식을 팔고 나갔다는 것은 절대 긍정적인 요소가 아닙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투자에 참고하셔야 되고 투자 위험 요소다라는 것을 인지하신 상태에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HLB 그룹 지배 구조도가 쭉 있는데요. 자, 이제 그러면 진양권 회장이 최대 주주 동반해서 뭐 10%밖에 안 되는 지분으로 이 수많은 기업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죠. 이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재밌는 사건이 또 일어날 수 있죠. 일부러 일어나? 저는 고민이 됩니다. 오호, 이렇게 많은 회사들을 지금 인수하고 최근에 노터스 무상증자 때리면서 장난쳤죠? 그 다음에 HLB 테라피틱스 같이 금감원에서 한번 혼나고 한가 가서 지금 장난치고 있죠. 생명과학 있죠. 글로벌 있죠. 이 수많은 기업들을 지분 7%로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다고 진양권 회장이? 안 됩니다. 불가능해요. 예. 그래서 저는 생각해 본 게 뭔가 있구나. 뭔가가 있어.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는 이 외국인 보유 지분이 12%거든요. 지금 이건가? 외국인인가? 그러니까 HLB의 사장은 진양권 회장이 아닐 수도 있겠다. 네. 흔히 말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띵띵 사장이 아닌가라는 혼자만의 생각을 했습니다. 절대 혼자만의 생각입니다. 이게 중국 쪽 자금이 들어가 있나? 어차피 지금 항저지약하고 이 중국 쪽으로 이렇게 좀 뭔가 계속 커넥션이 있잖아요. 중국계 큰손인가? 큰손이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외국인들도 있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다방면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 단순히 이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구나. 단순히 지금 이 진양권 회장이 그러면 실권을 했는데 그 실권줄 누가 받을 거냐? 그럼 외국인인가 또? 중국 계좌금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예. 그런 생각이 여기까지 들었습니다. 이 많은 기업들을 지금 계속 컨트롤 타워는 또 돈줄이 있을 거다. 뒤에 엄청난 큰 돈의 힘이 하나 있지 않나. 지금 주가 보면 그렇거든요. 움직임이, 저 주가의 움직임은 일반적인 주식회사, 오늘도 장이 이렇게 망가지는데 안 빠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뭔가 일단 하나 있다라는 거는 저도 늘 생각해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예전에 이제 자문을 해드릴 때 여기 뭐가 있으니까 한 번은 수익 날 거다라고 해서 이제 수익 실현을 해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추가적으로 자문을 안 하는 이유는 저도 이제 완전히 그 공식적으로 회사에서 이제 자문을 그만뒀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자문을 하고 있고, 그때 HLB 생명과 HLB를 수익 실현하면서 이제 나도 이제 충분히 수익도 내드렸고 여기까지만 하고, 그리고 장도 이제 그때부터 좀 꺾이기 시작했고, 그래서 현금화 시키고 이제 직원들에게 이제 다 나눠줬죠. 예, 그 상태입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저도 계속 보고 있는 거죠. 이걸 투자를 해야 되는 기업인지 아니면 뭐 어떻게 해야 되나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도 공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리버세라립. 자, 일단 첫 번째 신주의 승급분 증서는 참여하실 분들은 날짜 맞춰가지고 청약하셔야 되고, 참여 안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팔아야 된다가 결론이 났고요. 두 번째 리버세라립. 자, 이제 이 진행 경과를 보시면 NDA 준비 중, 이 내용을 쭉 읽어보면 이 내용은 확실히 지금 그 가남 발표 전이구나, 내용이. 최근에 신청 준비 중이잖아요. 벌써 신청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위암,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 쭉 내용을 쭉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다 아는 내용인데, 저도 다 알고 있고요. 여러분도 알고 있는 내용이라서 뭐 굳이 다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이렇게 진행하고 있고, 향후 계획은 계속 NDA 제출할 예정이다. 보시면 여기도 이렇게 나와 있죠. FDA에서 요청한 보완 자료 준비 중, 자료 보완 후 NDA 제출 예정. 그러니까 저도 여기까지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거 분명히 제출 예정이라고 분명히 했는데 안 한다고 또 했잖아요. 지금 선양성낭암으로 이제 하고 간암으로 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료를 만들 때는 제출 예정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네. 이 보고서를 작성할 때는, 그러니까 지금 얼마 전에 제가 얘기 드렸던 위암하고 선양암하고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면 선양암을 할 거다라고 했는데, 근데 왜 위암을 안 했느냐? 이것도 좀 이상하지 않냐? 그러면 위암 안 하고 선양암하고 간암하고 지금 현재 그게 동시에 NDA 갈 수 있느냐, FDA 갈 수 있느냐? 이것도 말이 안 되지 않느냐 했는데, 일단은 뭐 회사에서는 한다고 하니까요. 예, 그러니까 앞뒤가 좀 안 맞는 부분이 이런 게 있었다라는 거를 저도 좀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회사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이런 건 다 잘 알고 있으시죠? 뭐 에스모. 그 다음에 선양낭성암, 미국 암학회 발표를 했습니다. 요런 거는 괜찮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중국과 유럽에서 발표한 것보다는 미국에서 발표한 것에 대해서 밀고 나가는 게 좀 더 결과론적으로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나,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시장 규모도 지금 표준치료가 선낭암 이거 관련돼서 뭐 여러가지 뭐 시장 규모도 괜찮고요. 근데 위암도 규모가 괜찮잖아요. 그렇죠? 간암보다 위암이 더 크네요. 보시면 참 말이 앞뒤가 안 맞죠. 예. 위암이 시장성이 작아서 선낭암으로 하려고 했고, 근데 선낭암도 아직 제출하는데 간암 치료제는 더 작습니다. 위암보다. 그렇죠? 왜 근데 또 간암은 또 지금 효력이 좋으니까 또 해야 되고, 좀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자꾸 이제 말이 계속 일관되게 나와야 되는데 좀 약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부분도 있다는 거, 이것도 투자 위험입니다. 예. 확실히 알고 가셔야 됩니다.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회사에서 나온 보고서입니다. 이거는 저번에도 뭐 얘기하니까 무슨 뭐 불확실한 보고서 찌라시를 가지고 이제 제가 얘기를 드렸는데, 이제 그 찌라시가 왜 나왔느냐, 뭐 그런 것들은 원래 주식시장이라는 곳이 늘 찌라시가 도는 곳이기 때문에 찌라시를 삼아서 얘기를 드렸는데, 이번에는 이제 회사에서 나온 보고서니까 더 확실하겠죠. 예.
그 다음에 리버스랩 신약 허가 신청 관련돼서 불확실성도 있다라고 회사에서 발표를 한 겁니다. 네, 제가 한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최종적으로 임상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했었죠, 삼상이. 근데 그 이후에 자체적으로 이제 전문 컨설팅 회사와 도움 받아서 했는데 괜찮다고 또 결론을 냈습니다. 종합적 분석을 시도했고요. 예. 그래서 신약으로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해서 FDA와 프리-NDA 진행하였으며 전문 컨설팅 회사 신허가 수립 중입니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나온 이 내용을 보시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저도 이제 쭉 읽어보면서 조금 어떻게 판단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리버스LA 관련 임상 신약허가 무조건 지금 된다고 믿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회사에서도 이런 부분 뭐 변경 여기 보시면 FDA에서 뭐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지연될 수도 있고 취소될 수도 있고 다양한 특성이 있다는 거를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도. 예. 무조건 된다가 아닙니다. 예. 뭐 이거 뭐 100% 200% 된다고 막 생각하고 계신데 안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네. 당사에서 진행 중 신약 개발 실패 위험성이 진행되면 신약 개발을 성공하지 못할 경우에는 당사의 미래 수익성과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알려드리고 계속 위험에 대해서 고지를 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무조건은 아니다라는 거를 좀 저도 좀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너무 거의 뭐 종교 믿듯이 그렇게 믿어서는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예. 어디까지나 이거는 회사에서 판단하는 회사의 해석입니다. 회사의 해석. 그런 항목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 예. 되셨죠? 네, 쭉. 그래서 한번 시간 되실 때 하나 차근차근 요 내용에 대해서는 읽어보시면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냉각수 같은 역할이죠. 엔진이 너무 과열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동차가 달리는데 200km, 300km 계속 밟고 가면 어떻게 될까요? 엔진이 뜨거워지겠죠. 폭발하겠죠. 그래서 냉각수가 계속 냉각을 시켜줍니다. 그런 식으로 저도 여러분들께 좀 뭐라고 캄다운 할 필요가 있다. 좀 차분해질 필요가 있다라는 걸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엘라바 임상 비용인데요. 이제 요게 이제 우리가 이제 유상증자를 하면 돈을 어디다 쓰는지 투자 사용금에 대해 투자금이라고 해야 되죠. 그렇죠. 유상증자금을 가지고 요렇게 이제 쓴다고 하네요. 선행항상 뭐 임상 2024년, 25년까지. 근데 또 이것도 재밌습니다. 보시면. 예. 3상에 들어간다고 하네요. 3상 비용으로 230억 정도 잡았습니다. 그리고 간암 1차 치료에도 4상으로 또 300억 잡았습니다. 예. 대장암은 당연히 이제 뭐 새롭게 하는 거니까 750억. 예. 또 글로벌 임상 크게 이제 대장암도 크게 들어가네요. 그러니까 암은 다 찔러보는 거죠. 다 해보는 겁니다. 왜 그랬냐면 리보세라립이라는 약 자체가 어디든지 암에 다 적용할 수 있으니까 그 중에서 완전히 특출나게 효능을 보일 수 있는 그 하나만 잡아도 큰 돈을 벌 수 있으니까 회사의 전략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전략은 맞는데 문제는 그 돈을 누가 내느냐. 여러분이 낸다는 거죠. 안타깝게. 예. 큰 손이 내는 것도 아니고 3자 배정 받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네. CB나 BW 발행하는 것도 아니고 회사 돈은 하나도 안 쓰고 오로리 여러분의 돈으로 쓰고 있다. 대주주도 안 써. 최대 관계자도 안 써. 아무도 안 쓰는 겁니다. 이 부분이 이제 저는 또 합리적인 의심인 거죠. 왜 그렇게 확실하면 자기 돈으로 하고 삼성전자,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에서 이 회사, 뭐 빅파마들이 이 회사를 이렇게 인수를 하면 너무 좋지 않겠는가? 투자 비용 다 되고 돈 다 벌고 하면 되는데 그렇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합리적 의심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무조건 좋다라고 이렇게 완전히 프레임을 씌워서 선글라스 끼고 볼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또 마찬가지입니다. NDA 엘라바 이제 상업화. 예. 그러니까 이제 엘라바를 인수하는데 돈을 썼죠. 지난번에는 2천억 가량. 2020년 6월 지난번 유증은 엘라바를 인수했습니다. 이번 유증은 엘라바가 이제 또 추가적인 임상하는데 또 돈 썼습니다. 결국 뒤져보면요, 엘라바가 또 임상하는 거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HLB가 리보세라리브 인상하는데 엘라바를 하나 데리고 온 거죠. 이제 미국에 엘라바라는 회사를 하나 세워놓고 FDA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엘라바를 인수하고 엘라바가 투자 뭐 하고 뭐 하는 거를 이제 유상증자는 HLB가 다 하는 겁니다. 약간 지주회사에서 이렇게 내려가는 식으로. 그리고 나중에 뭐 결국엔 뭐 엘라바를 상장시키든 뭐 미국에 있는 기업을 상장시키면서 뭐 나스닥 쪽으로 가는 뭐 이런 구도로 가는 것 같은데요. 근데 큰 그림은 그런 그림인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저도 회사의 중역이 아니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지금까지 플로어 흐름은 그렇다. 그렇다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저런 연구비 뭐 해서 계속 이제 엘라바 그 다음에 뭐 여기저기 회사들이 돈이 이제 쭉쭉 들어가고 있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 한번 지난번 이제 요거는 하나 이제 몇 가지 중간중간 팁으로 몇 가지가 있었는데 검찰 통보 한번 받은 적이 있었죠. 그거는 완전히 종결되었다고 합니다. 예. 투자 관련돼서 뭐 이 회가에 뭐 맞느냐 틀리냐 자의적으로 해석한 게 맞냐 틀리냐 했는데 일단은 처분을 내려 모든 조사가 종결됐다고 하네요. 요 부분은 굉장히 클리어합니다. 그러니까 HLB 셀트리온도 분식회계 완전 종결됐죠. 요것도 완전 종결되었다. 요거는 좀 괜찮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도 좀 얘기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자, 이제 정리를 해볼까요? 첫 번째, 두 번째. 정리는 마지막에 하죠. 그렇죠. 자, 이제 세 번째. 이제 관리 종목 지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 부분도, 우리가 이제 재무를 공부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죠. 이 투자 위험에 보시면 이 관리 종목 지정되는 요건이 있습니다. 그 요건들 중에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익입니다. 문제는 HLB가 지금 4년 연속 적자를 보였습니다. 그렇죠? 계속 적자. 예. 그래서 이 적자를 당기순이익도 적자. 올해까지 또 적자를 찍으면 이제 5년 연속이 되면서 관리 종목 지정될 수 있는 위험이 노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 종목 편입 가능성에 대해서 회사에서 고지를 했습니다. 여러분 몰랐죠? 솔직히 몰랐죠? 예. 이런 내용들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제 관리 종목이 되면 유상증자하기도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빨리 돈을 끌어당긴 걸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되면 주가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네, 그렇죠? 나중에 되면 투자자 신뢰도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관리 종목인데 유상증자한다고 주가가 하락할 수도 있으니까. 지금 회사가 건전할 때 뭐 좋은 결과치 발표하고 유상증자했을 때 청약도가 훨씬 높겠죠. 근데 뭐 내년에 관리 종목 됐는데 뭐 적자가 어쩔 수 없이 올해도 나와가지고 그렇게 되면 골 때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 일단 지금 결과도 좋고 빨리 하자 해서 빨리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항목을 여러 가지로 살펴봤을 때 매출액은 해당 사항 없고요. 장기 영업 손실이 지정 사유 검토했을 때 당사 2022년 영업 손실을 기록하게 된다면 관리 종목으로 지정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거는 뭐 규정이니까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회사가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방향 다 좋은데 왜 자꾸 FDA만 승인을 시도하냐 이거죠. 지금까지 다 좋아요. 엘라바 뭐 인수하고 맨날 인수하고 뭐 합병하고 이런데 돈을 쓰지 마시고 회사를 이익을 내는데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게 아닌가. 회사 대표라면 계속 이렇게 관리 종목 지정되고 그 다음에 뭐 투자 위험 종목 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중요하다. 나중에 뭐 자본 잠식 이런 얘기 나오면 이제 골 때리는 거죠. 근데 그렇게까지는 안 되겠죠. 그래서 자본금 항목도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유상증자를 통해서 이제 자본을 확충했으니까요. 뭐 이쪽은 지금 해당 사항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회사에서도 너무 잦은 자금 조달 아니냐. 2020년에 했는데 지금 2년 만에 이 큰 금액을 또 하는 거는 왜 자꾸 회사를 인수하고 하느냐. 근데 이제 이게 뭐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완전히 다른 회사를 인수하는 게 아니고 전부 다 보면 리보세라에 관련된 뭐 내용이거든요. 그럼 원래 처음부터 이렇게 되었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어쨌든 그리고 중간에 한번 사고를 쳤었죠. 옵티머스 이 스마트 투자 사무해서 돈을 한번 날린 적이 있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여기 또 고지를 했습니다. 한 300
30억 정도 지금 대손충당금을 잡아놓고 있고, 요 자금이 이제 아무래도 좀 돌아오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투자 손실을 기록했다. 대손충당금 적립해놨다라고 일단 얘기했습니다. 투자 신뢰도를 악화시켰는데, 뭐 이거는 뭐 회사가 의도적으로 한 건 아니고 대한민국 자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전적으로 낮은 거기 때문에 회사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요거는 근데 대신에 이런 것들 때문에 자꾸 이제 단기순 손실이 생겼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관리 종목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어떤 리버스 셀러리는 좋은데 어떤 굉장히 어떤 뭐랄까요, 세련된 경영이 안 되고 있는 거죠. 뭔가 엄청나게 화려하게 막 삼각합병하고 증자하고 인수하고 합병하고 뭔가 하는데 핵심적인 리보셀립은 아직 FDA, NDA조차도 안 들어갔다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지금 뭔가 하는데 자꾸 이런 우리가 안 봤으면 좋은 이런 내용들이 하나씩 나온다. 그 다음에 관리 종목 될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이 좀 세련되지 못한 거죠. 관리 종목도 안 되고 이런 금융사고도 안 나고 NDA도 지금 들어가 있고 이러면 지금 이 결과치가 나왔을 때 주가가 슈팅이 나와야 되는 상황인데 올라가다가 말잖아요. 그러니까 왜 올라가다가 사람들이 이건 좀 뭔가 안 좋으니까 위에서 던진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제 생각입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자, 그리고 계속 영업 흐름이 이제 안 좋다는 거죠. 돈의 흐름이 좋아야 되는데 계속 마이너스 흐름이다. 이런 것들은 이제 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번 유상증자를 토대로 증권사 이제 그가 종합적으로 실사를 했죠. 유상증자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했는데 이제 아까 얘기했던 어떤 이제 영업 손실에 대한 리스크, 그 다음에 영업 현금의 흐름이 좋지 않다. 그래도 앞으로 뭐 헬스케어 사업부가 매출이 증가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더 강하게 어필이 되면서 흑자를 찍으면 그러면 좀 더 예뻐질 수 있는 거죠. 회사가 더 이제 팔방미인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쭉 이제 보면 요렇고 이제 오늘 잠깐 이제 종가가 어떻게 끝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주가는 오늘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죠. 코스피가 2290, 뭐 2300도 깨졌고요. 외국인 순매도 뭐 다른 종목들 뭐 봐도 정말 처참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HLB는 플러스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아무래도 HLB의 그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유상증자 관련돼서 1차 발행가액이 이제 확정되는 날이다 보니까 그러면 뭐 대충 뭐 얼마 정도가 이제 나오겠죠. 그리고 투자자 흐름 기관 이런 보면 기관도 좀 유상증자를 좀 하겠다는 건가요? 뭐 좀 들어오겠다는 건가요? HB 생명과학도 기관 쪽 뭔가 좀 약간 그래도 투기적인 자금도 들어올 수 있는 거거든요. 뭐 일단 단기적으로라도 뭔가 이 지금 리버스 LR을 이용해서 뭔가 한번 큰 수익을 낼 수도 있는 거예요. 로터스 무상증자하면서 한번 큰 움직임을 보였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 회사는 지금까지 뭐 다들 알겠지만 HLB뿐만 아니라 생명과학, 제약, 글로벌, 뭐 테라피틱스는 아직까지 아니고 노터스까지 정말 화려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삼각합병, 뭐 합병, 인수, 외국계 늘 이렇게 변화무쌍했거든요. 그게 저는 어떻게 보면 정말 그걸 잘 이용하면 큰 돈을 벌 수도 있는 기업인 것 같고요. 근데 그게 안 되는 분들은 자꾸 욕심이 너무 커서 너무 멀리 봐서 너무 높게 봐서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탐욕에서 빠져서 자꾸 그걸 보면 수익이 오히려 안 날 것 같고요. 오히려 짧게 잘 치고 나오고 들어갔다 나왔다를 잘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지금 HLB로 돈을 많이 벌었을 것 같습니다. 요쪽 가서 저쪽 가서 여러 노터스도 가고 뭐 이쪽 저쪽 다 했으면 그래서 저는 요 HLB 관련돼서 이제 그 주가를 컨트롤하는 세력들은 굉장히 큰 돈을 벌지 않았을까. 개인들은 죽어났을 건데 세력들은 지금 큰 돈을 벌고 있고 그래서 그 번 돈을 가지고 뭔가 한번 큰 걸 하나 만들어내 마지막 피날레를 한번 만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혼자 한 번씩 해봤습니다. 그래 이렇게까지 지금 작업을 많이 했어.
근데 작업을 하나 끝내고 그 다음 작업할 때마다 이런 사건 사고가 나거든요. 노터스 작업하는 거 보십시오. 노터스 이거 이렇게까지 와 무상증자했다고 이거를 이렇게 10배를 만든다고 한 달 반 만에 야 이거 엔간한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동안 뭐 해서 먹은 돈, 뭐 해서 먹은 돈, 뭐 해서 먹은 돈 그게 신뢰가 구축되어 있으니까 노터스 들어간다니까 한번 쫙 뽑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약간 그런 게 테라피틱스 한 번 남지 않았나 요거 얘는 왜 안 하지 이제 이거죠. 저는 테라피틱스 인수했는데 그때 같이 HLB와 한번 같이 하한가 하고 나서 아직까지 이 자리거든요. 이상하네. 왜 테라피틱스는 안 해먹지? 그런 생각. 그런 제 어디까지나 저의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을 내겠습니다. 너무 많은 얘기를 했고요. 여러분들 이제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상증자로 또 인해서 신주 이승권부, 그 다음에 리버세라리 관리 종목에 대해서 이제 쭉 코멘트를 드렸는데, 그래서 저의 이제 마지막 결론은 우선 첫 번째, 신주 이승권부 증서는 매도 유상증자를 참여하실 수 없는 분들은 반드시 매도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대주주는 이거를 매도해서 매도한 자금으로만 유승을 참여한다라고 발표했고, 대주주는 자신의 개인 돈으로 유증에 참여하지 않는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부정적인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좀 대주주로서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자세, 대주주로서의 해야 될 덕목, 대주주가 해야 되는 기본적인 임무를 다하지 못한 부분이다. 좋지 않다. 부정적인 의견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리버세라립은 100% 신약되는 100% 신약 승인되는 게 아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어떤 냉각수 효과를 좀 주고 싶습니다. 무조건 리버세라립은 무조건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고, 어떤 뭐 너무 200% 300% 신뢰하시는 분도 있는데, 회사도 안 될 수도 있다라고 위험 고지를 하고 있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리버세라립 100% 손대는데 왜 안 됐어? 신약 실패됐다고 해서 주가 하한가 가더라도 그 누구에게도 항변할 수 없습니다. 뭐 소송해도 돈 돌려받는 게 아닙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회사는 최선을 다했고 뭐든 할 수 있는 걸 다 했는데 안 됐다, 안타깝다 라고 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좀 너무 과열되신 분들은 좀 냉각수 효과를 좀 보여드리기 위함이었다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세 번째, 5년 연속 적자, 올해 적자 뜨는지 안 뜨는지 좀 보셔야 되고요. 만약 올해 적자 뜨면 관리 종목이 지정될 수 있다라는 거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 얘기 드렸던 부분은 위험에 대한 대비를 방책을 세워서 큰 하를 막으면서 투자하는 것이 현명한 투자라는 것을 좀 얘기 드리고자 한 바이니 좀 참고해 주시면 되시고요. 저의 모든 얘기가 100% 다 맞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틀릴 수도 있고 맞는 부분도 있고, 이제 그렇지만 이제 지금까지 했던 얘기는 어떤 회사에서 발표한 투자에 대한 위험에 대한 고지한 부분이니까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되고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를 단행해 나가셔야 된다 라는 얘기를 드리고, 너무 무리한 투자는 안 하셨습니다. 저번에도 얘기 드렸지만 뭐 퇴직자금이라든지 뭐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돈 있죠. 그런 거는 좀 더 신중하게 하시는 게 중요하다. 뭐 1년 뒤에 써야 된다. 유증 끝나고 나서 오랜 시간이 좀 필요하겠죠. 최소한 1년, 2년 정도는 신약 승인 나는데, FDA 승인 나는 데까지는 또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승인 나는 과정에서 또 그 CGMP 시설, 리보세라릴 약을 제조하는 모든 시설까지 다 점검을 하거든요. FDA가 한국 와서 실사까지 다 합니다. 최근에 뭐 여러 가지 국내 FDA 신약 승인 건을 보더라도 그런 거, 한미약품도 뭐 이번에 신약 승인 하나 떨어졌는데 이미 그 실사까지 다 했거든요. FDA 그 직원이 와가지고 그 약 생산 라인까지 다 체크하고 가서 승인을 해줬습니다. 근데 또 이번에 신약 하나 더 하는 거는 안 돼서 지금 거의 폭락을 했죠. 여차하면 안 된다라는 소문만 돌아도 지금 한미약품이 최근 한 30% 빠졌나요? 폭락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루머에도 휘청휘청 할 수 있는 게 주식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노련하고 좀 더 스마트하게 잘 이용해서 그동안 HLB가 어떤 식으로 움직였는지
그 과거의 어떤 기록들도 잘 체크하고, 그 다음에 지금 HLB 그룹 중에서 어떤 기업을 공략하는 것이 더 확률적으로 높을지 그런 것도 고민해보고, 지금은 어느 정도 유상증자 이후에 나올 수 있는 어떤 약간 횡보 장세를 대비해서 너무 무리하게 지금 이자율도 높잖아요. 대출이나 신용 이런 거는 안 끄는 게 좋겠죠. 그렇겠죠. 예. 최대한 분할 매수, 분산 투자 뭐 이렇게 만약에 100% 확신이 있다고 하더라도 좀 안전하게 리스크를 관리해 가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당신은 뭔가 더 대단한 것을 해낼 수 있다. 칼로스 M 구테레지. 예, 여러분들은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예, 잘 될 거라고 믿고 있고요. 앞으로도 좋은 일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